2030과 그리고 6070을 결합한다라는 생각이라는 게 그게 4050을 무시해서 세대포 이론이 아니라요. 생각보다 2030과 6070은 같이 묶을 수 있는 아젠다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자유에 대한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 네. 2030과 6070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작은 정부론이라는 단어도 꺼냈었잖아요. 작은 정부론은 실제로 이제 세출을 줄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만은 통일부나 여가부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4050은 네.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세대예요. 정책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념보다는 정책에.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세게 반응하거든요. 복지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면으로서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2030과 6070이 굉장히 결합하기 좋은 세대인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선 때 결국 논공을 가지고 저는 빠져있는 동안에 기싸움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냈다가 머릿수에 막혀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느 정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두려워 정부조직법 안 만드는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어떤 여소야대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은 통과시켜줍니다. 일할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안 통과시켜주면은 오히려 그걸로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풍이 불 수도 저놈의 거대 야당은 정부가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조직법마저도 통과 안 시켜준다를 밀고 나가면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치렀어야죠. 근데 왜 어떤 이유로 이 정부는 정부조직법도 안 만들고 갔을까요? 인수위원장이 누구였을까요? 인수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정부조직법도 안 만들었을까요? 이거는요, 저는 자기들끼리 논공하다가 망가진 거예요. 뒤통수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 전장현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방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인수위원장이 가가지고 아무 상의도 없이 무슨 전장현 쪽이랑 오히려 딜을 하는 모양새로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협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 당 쪽의 입장은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뒤통수 치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인수위에서는 전장현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인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야, 이준석이 한번 뒤통수 치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안철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인수위 24명의 인수위원 중에 8명을 추천한다고 하면은 당대표는 몇 명 추천합니까? 0명이죠. 인수위와 저희 소통 요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패싱이 일어난 건가요? 패싱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제죠. 배제.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제가 그럼 거기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는데 의사소통 구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안철수랑 뭘 상의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저는 택시 타고 갔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를 만났다는 걸 유출시키면 저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출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인식이 있으면은 혹시 유출됐다 하더라도 또 그래 유출되면 어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출되면 이준석이 하면 욕먹 끝나는 거지 이건데 왜냐면 공정경선하겠다 해놓고 만난 게 되니까. 근데 이 자식이 유출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패싱 입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사고 구조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이간질을 해댄 거예요.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특이하게 해석하거나 예. 아니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유출했으면 제가 난리가 나야지 왜 그쪽이 난리가 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신뢰가 쌓이지 못하고 좀 불신이 자꾸 커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생각보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가? 제가 유승민 의원을 선거에서 지원할 거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지점이 어디였냐 했더니만 토론 많이 한다고 유승민 지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대선 후보 토론을 많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예요. 예.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감 부족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그 참언을 멀리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 들려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익명보도로 흘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준석이 유승민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막 보고 올리고 이런데요. 저 유승민 의원이랑 전화한 지 1년 넘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유튜버들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유승민이 조종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유승민 의원 지금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 진짜 믿고 정무를 행하고 지금 정치를 행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윤핵관을 멀리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계기 때문에 윤핵관이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그들이 했던 수많은 참수와 참언들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들이 했던 무수한 말을 곱씹어보면서 야 그때 혹시 그놈들이 사기친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다 되짚어야지 이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윤핵관들이 사기친 게 엄청 많거든요. 대표 비서실장으로 누굴 골랐냐면 박성민 의원을 골랐어요. 이분이 뭐냐면 대통령 술친구죠. 네, 가까운 분이죠. 네. 대통령 술친구고 대구에 검찰전 쫓겨나와 있을 때도 같이 교류하고 이랬어가지고 신뢰가 두터운 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비서실장으로 넣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잘 보여요?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이 적어도 윤핵관들에 의해서 왜곡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은 거 그대로 전달하길 바라는 걸로. 예. 왜냐면 저랍시고 제가 무슨 뭐 용산에 아니면 그 당시에 통이동에 올라간다는 그런 참언이나 참석 같은 거 안 돌려 받아보겠습니까? 가끔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올라가기도 하고 제가 한 말을 최대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고 적어도 제가 박성민 의원이 제 옆에 있으면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상한 말과 같이 올라갔을 때 보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지 저 박성민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전에. 근데 박성민 의원이 저랑 같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저한테 한 마디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대표님,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대통령 잘 되시길 바래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 말 좀 제가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때 지적하지 않았죠.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대통령 잘못되길 바라면서 얘기했다는 거냐.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아니고, 윤핵관이라는 사람은 또 뭡니까? 윤핵관이라는 사람은 상황에 맞추는 거에 최고 달인들 아닙니까? 삼성 단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에 맞게 진화한 거예요. 진화했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이랑 같이 있고, 라면도 끓여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하면서, 대통령 분위기 맞추다 보니까 그 방향을 간 거죠. 예.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냄새 기가 막히게 막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새끼 저 새끼를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본인이 진짜 당무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은 당대표의 권위는 무조건 지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당무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대표의 권위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고 당대표와 당무를 논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은 뭔가요? 본인이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면은 여럿이 그 다음에 저녁 술 마신 자리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씹어대고 정확한 표현은 이 새끼 저 새끼면 더 센 거였죠. 연습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복귀 조건이었어요. 네. 이거 안 하면 나간다가 아니라 내가 나는 당신들 선거 왜냐면 제가 그러면 나갈 때는 항상 뭐였냐면요 저한테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아니 나가라 한다고 나갑니까 당대표가? 아니요 진짜 근데 네. 이준석은 제발 선거 손 떼라 이런 얘기 막 할 때 나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제가 명확한 게 뭐냐면은 저한테 계속 뒷공작하고 그리고 나가라고 아예 공개 발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대표직만 하고 난 선대위 안 할게. 예.
그때 무슨 내가 홍보비 떼먹는다부터 시작해서 막 저한테 공격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안 한다. 내가 안 할게. 그 얘기인 거고 나중에 그러다 지지율 떨어져서 이제 똥줄 타니까 저한테 이제 막 너 복귀 안 하면은 대표직도 잘라버린다 협박한다고 의총 모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했습니까? 그럼 내가 복귀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후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라. 안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나도 명분도 없다 복귀할 명분도. 그래서 한 거지. 제가 무슨 그 인사하면 나갈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